안녕하세요. 예, 주식창고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일정부터 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17일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죄송하게도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영상을 오늘 17일 날 찍게 됐습니다. 어제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부처 개각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께서 사퇴하시고 김부겸 전 장관께서 총리가 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김부겸 관련 종목들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아마 이제 재료 소멸 단기적으로 공식화가 됐으니까 뭐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림목으로 봐야 할지 완전히 꺾인 자리로 봐야 할지 모르겠으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지율 때문에 이걸 눌림목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또 꺾였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부겸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서는 THN을 관심 종목으로 놨었죠. 그래서 발표되는 당일날 오전에 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은 시가가 좀 높게 시작해서 쭉 밀다가 갑자기 급등을 쭉 했었고요. 아마 발표가 이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발표 시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간 15일 그 전에 제가 이제 김부겸 장관하고 이태복 전 장관 뭐 이런 분들 물망에 오르고 김부겸 장관 관련 종목들 두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 즈음 해서 이제 다 정리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신 다음에 주가의 흐름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예. 뭐 대선 쪽도 아니고 총리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이분도 뭐 대권이나 이런 쪽을 고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래서 음, 세 번째 총리의 김부겸 전 장관을 이번에 이제 인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좀 무거워서 그런지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THM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렇게 혹시나 해서 들고 있다가 툭툭 칠 때 이제 매도를 하면 아주 깔끔한 일정 매매가 됐었죠. 예. 만약에 뭐 다른 분이 총리가 됐다 그러면 뭐 가지도 못하고 꼬꾸라졌을 텐데 많이들 이제 이분을 유력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회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 전개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약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번 뭐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갔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창당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차기 대선까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전국 조직 갖춘 정당 만들기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다만 제3지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새로운 야권 통합 세력을 만드는 구상은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께서도 뭐 윤 전 총장이 연락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 그냥 소설을 만약에 써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윤 전 총장께서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뭐 연락해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뭐 김 전 위원장이 나름 이제 정치권에서 역할도 하셨던 분이니까 뭐 윤 전 총장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살짝 좀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셈법들이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제3지대 뭐 이런 거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음, 뭐 돌풍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정치권보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글쎄요 뭐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약간은 그래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글쎄요. 예. 뭐 어쨌든 그 주연테크는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하고, 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전용 PC 개발해가지고 좀 부각이 된 지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런 이슈도 있구나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히토리 관련 종목들은 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가 거론될 거라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히토리라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혹시 재무가 크게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크게 밀릴 이유는 없는지도 좀 보면서 나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이 발끈했죠.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니네 그 자해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이 왜 중국과 관련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다오이다오 생각별도 그 지점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또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죠. 바이든과 스가가 공동 성명서에서 대만,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대만.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겠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중국하고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히토류가 계속적으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히토류를 일정 있을 때마다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 낮은 자리에서 모아서 툭툭 칠 때 파는 그런 어떤 일정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캐리 기후 특사가 오늘 아마 오신 것 같던데, 예. 예전에 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뭐 미국 정부 행사에서 이 존 캐리 전 장관을 모아이상 아시죠? 그 닮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예, 너무 모아이상하고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진이 없나요? 예.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하여간 오셨고 기후변화 공조 논의를 했고요. 토요일 날 있었던 일정이고, 어쨌든 기후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 캐시 코트렐은 유증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삭제를 할게요. 탄소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탄소 일정이 또 22일 날 여기도 있죠.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과 관련된 것도 테마와 관련된 것이 같이 움직인다 할 때 특정한 종목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겨서 급락하거나 이러면 그건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우상향하고 약간 눌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탄소, 히토류 이런 것들은 정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쿠콘이 28일 날 상장 마감을 하죠. 그래서 상장 마감이 된다. 공모 마감을 하고 28일 날 상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보유자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웹캐시가 쿠폰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펀드 출시하고요. 4월달에 키네마스터 아직 얘기 없고,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제가 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정세현이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태양절에 우리가 그 군 열병식도 하고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 생각했었는데 특이 동향이 없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유로 거론했는데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죠. 선대선 및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한 북한이 아직 정책 기조를 정하지 않은 미국을 도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대북 정책이 공개되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가라고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쟤네가 우리한테 강으로 와? 그럼 우리도 강으로 가. 약간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태양절 때 혹시나 해가지고 빅텍 같은 거 주가
주가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 큰 변동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5월에 5월 미정으로 4월 미정, 4월 미정 이번 달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방산하고 대북 이렇게 이제 좀 해놓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 좀 강성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빅텍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그게 좀 덜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일정들, 뭐 실적 발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S, 기아, KB금융, LG생활건강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하나금융, 제주은행,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여러분 제가 모멘텀 종목 중에 포스코 강판 기억나세요? 그 미얀마하고 엮여가지고 제가 손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 쪽 뭐 이런 거 같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참.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니까 생각나네. 그다음에 26일 날은 포스코하고 포스코 케미칼 실적 발표 있고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26일 날 밤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삼성카드, 현대제철은 27일, 그다음에 삼성물산, LG화학, 삼성전기, 그다음에 29일은 LG전자, 이노텍, 네이버, LS일렉트릭. 뭐 대형 종목들 이제 슬슬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일정이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5월 1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흐름이 어땠습니까? 수혜측 끝나고 공모 들어가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꺾어진 모습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요거는 좀 무거운 종목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90% 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이 있고, 항상 상장을 하면 관련 종목들은 좀 꺾여요. 재료 소멸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 그렇다고 상장 직전까지 막 오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종목마다 또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몇 종목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저 일정 분석하셨던 분들 보시면 청약 직전, 공모 청약 직전에 직전까지 좀 올라갔다가 공모 청약 시작하면서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DM 코리아라는 기업이 이제 IPO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임상 전문 CRO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심사 통과가 4월 9일 날 됐어요. 6월 정도 상장이 예상되어지고요. 우리나라 기업 토종 신약 개발 관련해서 임상 CRO 중에서 첫 상장 사례라고 합니다. 수혜 측이 17, 18일, 공모 청약이 25, 26일, 배정은 28일. 희망 공모가가 2,900에서 3,300이고요. 450만 주 130억 정도 조달한다고 합니다. 자,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모회사입니다. 43% 지분 갖고 있고요. 컴퍼니 K는 창투사죠. 컴퍼니 K 유망 서비스 펀드라는 펀드를 통해서 9.84%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에 컴퍼니 K의 직접적인 자금이 다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약간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컴퍼니 K는 모비스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퍼니 K가 이 펀드를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도 했지만 모비스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비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컴퍼니 K에도 약간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IPO 일정에 따라서 자, 수혜측 마감이 있고, 청약 마감은 26일, 25일. 그러니까 요쯤에서 뭐 요새 분위기대로라면 요쯤 쭉 모아가지고 요쯤 정리하는 뭐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이죠. 제가 5월 18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컴퍼니 K. 자, 컴퍼니 K는 최근 창투사 분위기 타고 조금 이제 간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충암고 동문으로 또 엮여 있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와 컴퍼니 K, 자, 잔잔잔잔잔잔 조금씩 모아가면서
IPO 일정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일정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기존 일정들은 기존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좀 살펴보면 웨캐시, 나우아이비는 이삭 엔지니어링 상장도 있지만은 뭐 창투사를 엮여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자, TPC 글로벌이 21일 날 해성 TPC 상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꺾였죠? 그 공모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해성 TPC가 청약 마감은 13일이었어요. 공모 청약 마감이. 그리고 해성 TPC 수혜측 마감이 7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언제까지 갔습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9일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꺾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기후 탄소 SK 이노베이션의 움직임은 최근 좋죠. 배터리 전쟁에서도 이제 일단락이 좀 됐고, 물론 재무적인 부담은 있지만, 자,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SM 라이프 디자인 계속 지금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 안 주고 있어요. 25일 날 수상 여부 결정되고, 윤여정 배우님은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아모센스는 지금 27일 날 수혜측 마감이니까 5월 4일 공모니까 이때까지는 충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맥주 우리 기술 투자 관련주라고 엮어놨는데 워낙 미미한 영향일 것 같고요. 자, HPO도 린드먼 아시아도 이제 창투사로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서머너즈워 게임 관련 종목들도 보시고, 자, 지금 이 비트코인 펀드 출시보다 코인베이스 상장이 워낙 막강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 재료가 일단락이 되면서 살짝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키네마스터는 예비 입찰을 하긴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밝혀져가지고 계속 투자자들이 언제 얘기 나오는 거야? 언제 예비 입찰 구체적으로 나올까 하면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실망 매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당대표 그 예비 주자들이 약간 관련 종목들이 좀 없기도 하고 영향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서 일단은 보류하고, 자, 샘CNS 말씀드렸죠. 이것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주면 조금씩 모아가가지고 5월 4일 날 수혜측 마감입니다. 5월 4일, 5월 11일 날 공모 마감이고요. 자, 미암 연구학회 이제 뭐 시즌 2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섹션이 5월 17일 날 진행되고, 우리 이 종목별로 우리가 어떤 날에 어떤 종목이 뭐 연구 결과 발표하고 그랬을 때 종목별로 조금 움직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ADM 코리아까지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핫한 테마들 중에 지금 다들 쉬어가고 있어요.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두나무, 마켓컬리, 뭐 메타버스까지 큰 움직임 안 보이고 있고, 히토류는 견조한 것 같고, 이재명 윤석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틀 건너 한번, 3일 건너 한번 약간 순환 마디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름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순환 마디가 이게 만약에 다시 도는 거라면 뭐 한 3, 4일 되는 거죠. 근데 테마 전체 말고 종목별로 순환 마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부담 있는 섹터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다음 주는 뭐 큰 일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추가로 생기면 또 이제 매일매일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날 일정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